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불기둥 때리고 폭풍 상승 기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한번 또 시작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부드럽게 살지는 못해도 여러분 부끄럽게 살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을 모두 사랑하지 못해도 모두 미워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유해하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해롭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도 이 돈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맙시다. 그 매 순간의 선택 앞에서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가자는 거야. 바르게. 완벽하진 못해도 정직하게, 다정하게, 단단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이깁니다. 승리하고 더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은 그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꼭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요즘 이례적인 메모리 칩 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는 그 메모리 슈퍼 사이클, 이 메모리 슈퍼 사이클로 전 세계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네요. 또 대규모 AI 투자라는 그 변수로 인해서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달리 언제 끝날지도 불확실하다는 그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메모리 칩을 주로 사용하는 게임 콘솔 제조업체죠. 닌텐도부터 주요 PC 브랜드, 애플, 그리고 애플의 공급업체 이르기까지 그 여러 기업의 주가가 아주 이 우려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반면에 메모리 업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리고 저장 장치 생산 업체인 샌디스크 등등 해서 이런 주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등을 하고 있답니다. 블룸버그 글로벌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지수를 보니까 작년 9월 말 이후로 약 10% 정도 하락을 했답니다.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 등 메모리 제조업체 지수는 한 160% 정도 급등을 했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메모리칩 품귀가 장기화될 위험성이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현재의 기업 가치 평가는 대부분 이런 메모리 품귀 사태가 한 1, 2분기 정도 내에 정상화될 거라는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 하여튼 업계의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언급들을 하네요. 이에 따라서 자산 운용사랑 그 분석가들은 이제는 기업들이 공급 확보나 제품 가격 인상 또는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품 설계 변경에 나서는 등 전략을 평가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칩 부족과 가격 문제를 자주 언급하는데, 혼다 자동차가 이날 메모리 부품 공급의 위험 단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프로세서 제조업체는 퀄컴의 주가가 지난주 목요일 메모리 부족으로 휴대폰 생산이 제한될 거라는 신호가 나온 후에 한 8% 정도 하락을 했죠. 이정 하락을 했고, 닌텐도도 전날 급등한 도쿄 증시에서 메모리 부족에 따른 마진 압박을 경고한 뒤 1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 제조업체인 그 스위스의 로지텍 인터내셔널 주가도 높은 메모리 가격으로 PC 수요 전망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11월 최고치 대비 약 30% 하락을 했고요. BYD부터 샤오미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기차랑 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주가도 반도체 부족 우려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투자 전략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은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어서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지적을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그 기술 대기업들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로 메모리칩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그런 주도하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으로 생산 설비가
기존의 D램에서 HBM으로 매우 전환되고 있다고 하죠. 지난번 메모리 사이클까지는 메모리 칩의 그 주 수요를 이 PC하고 이 스마트폰이 주도를 해왔는데, 지금은 AI 서버랑 데이터 센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4대 기술 대기업만 해도 올해 한 6,50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 가운데 보니까 상당 부분이 AI 인프라 투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이번 메모리 사이클을 일반적인 공급과 수요의 패턴으로 넘어선 슈퍼 사이클로 부르는 거죠. 2월 10일 기준으로 이 DDR5하고 D램의 현물 가격은 1년 사이에 680%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이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최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512기가짜리 현물 가격은 573% 정도 올랐고, AI로 인해서 낸드 칩을 비롯해서 저장 장치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되면서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산업 부분의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은 기술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수혜주인데,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지난 9월 말 이후로 150% 이상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는 110%가량 올랐습니다. 이보다 스펙이 낮은 일반적인 메모리 칩 제조업체죠. 일본의 키옥시아 홀딩스랑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가 각각 270% 이상 상승이 됐어요. 미국의 샌디스크 무려 4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이클은 기간과 규모면에서 이전 사이클들을 넘어섰고, 수요 모멘텀이 둔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요즘 중고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애플 간의 시세 방어력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양사 간의 평균 거래단가 차이는 3.7배를 기록했는데, 최신 플래그십 모델 간의 감가율 차이가 최대 4배 이상 격차 보였고, 삼성전자의 제품 가치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흥미롭네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이게 미국에서 핫 데뷔했네.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매진이 됐다. 그리고 초고가 신제품도 새로움 앞에서는 통한다, 이걸 증명을 했네요. 미국 판매가는 2,899달러, 한국 판매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출시 전까지만 해도 미국 IT 매체들은 역대 가장 비싼 스마트폰이다, 가격 부담과 완성도를 문제 삼았는데, 애플의 아이폰이 강세인 시장에서 이 가격대가 과연 먹힐지 이런 물음표가 붙었죠. 그런 이유인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분위기는 정반대더라. 미국의 IT 매체에 따르니까 출시 당일에 지난달 30일 오전에 미국 삼성 공식 온라인몰을 비롯해서 주요 판매 채널에서 트라이폴드가 약 5분 만에 품절이 된 거야.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등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풀린 물량도 순식간에 사라졌더라. 정확한 판매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내와 비슷한 수천 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로 7차 판매까지 매진을 이어온 만큼 미국에서도 희소성 플러스 신기함이 매력으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삼성은 2월 중에 미국 재입고를 준비 중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박 쳤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삼성전자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낸드, 메모리, HBM 다 잘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잘 되길 소망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